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자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뉴스입니다. 대지진 참사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을 돕기 위한 온종의 손길이 한인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통일 뉴욕협의회와 뉴욕 한인수사인협회가 16일 뉴욕 한국총영사관에서 시게유키 히로키 일본 총영사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대지진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뉴욕협의회 강현석 회장과 뉴욕 한인수산인협회 박동주 회장, 곽호수 신임 당선자는 16일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해 1차로 모금한 일본 지진 피해 성금 6,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이 성금은 마침 부임 인사차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한 시게유키 히로키 일본 총영사에게 전해졌습니다. 뉴욕 총영사직에 부임한 지 3개월이 된 시게유키 일본 총영사는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 대한 한인들의 동정과 친절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평통 북미주협의회는 14일 각 지역협의회 측에 공문을 발송하고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 돕기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협의회는 1차로 5,000달러를 조성해 총영사관 측에 전달했으며 뉴욕 한인수산인협회 측도 임원들을 중심으로 1,000달러의 성금을 마련해 총영사관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일본 총영사님이 여기 방문하실 때 성금을 전달하기로 우리 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번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적에는 그냥 인류적 인류애를 발휘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돕는다면은 위험에 또 어려움에 처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수산협회도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영목 총영사는 일본에서 일어난 이번 자연재해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쓰나미와 지진에 침착히 대처하는 일본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사상 최악의 대재앙을 겪고 있는 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의 도움이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진도 8.9의 최악의 지진 사태로 수만 명이 사망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 및 실종자 수가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진이나 해일로 인해 희생자가 10,000명을 넘은 것은 1923년 관동 대지진 이래 처음입니다. 또한 도쿄 남부 시즈오카에서 15일 밤 또 한 번 규모 6.4 여진이 발생해 2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너무 지금 힘든 그 사정이지만 미국에서 격보 여러분들이 그 협조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마음을 너무 고맙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이런 동포사회도 세계적인 재난 극복을 위해 성금 모금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와 뉴욕 한인수산인협회가 일본 총영사에게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 성금을 전달했으며 미동부 충청향후회가 월드비전 측에 5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여성사회봉사센터 AWCA는 일본 시니어 프로그램반 주관으로 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 피해자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자기 고향 일본에서 태어난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지금 하루빨리 그 일본 분께서도 힘을 내시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고통, 물도 식물도 없고 약분도 없고 아직도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테는 너무 가슴 아프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는 일본의 재건에 도움이 되는 모든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범동포적 차원에서 일본 지진 대참사 피해 복구 지원 운동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17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차세대 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2011 상공인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자 뉴욕을 방문한 조용근 한국세무사 회장이 한인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한인 차세대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17일 플러싱에서 차세대 기금 모금을 위한 2011 상공인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상공회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한인 1.5세와 2세를 육성하고 동포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이걸 그냥 만찬이 아니라 그 강연회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나눔의 전도사 또 천안함 재단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그 조용근 회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지 바람직한 삶일까, 그리고 CEO들의 인생 후반은 어떤 게 바람직할 걸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 행사 특별 강사로 초청된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전 대전 국세청장을 역임하고 석정 장학회를 운영하는 등 사회에 헌신하는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는 4월 초 일본 세라스 협회에 3천만 원을 기부할 계획입니다. 어떤 경제적이고 실무적인 것보다는 인생의 어떤 감동적인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특히 그 인민사회에서 경영인으로서 CEO로서 이 삶의 여러 가지 애환들이 있을 텐데 제가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좀 진솔하게 나눌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차세대 육성 논의와 함께 지난 11일 발생한 일본 지진 쓰나미 피해 모금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상공회에서 자체적으로도 일본 재난복구 돕기 기금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일본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 참사가 일본 도호쿠 지역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규모 9.0에 달하는 이번 지진은 일본 본토 지반을 2.4m 이동시키고 지구의 자전축도 10cm 움직였다는 추정 분석이 나올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를 과시했습니다. 웬만한 지진에도 끄떡없다며 안전 천국을 자랑하던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도 거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 신화의 허구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지진과 쓰나미 공포에 떨던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는 이제 연쇄적인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피폭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이틀째가 지난 지난 3월 13일 대지진의 규모를 당초 발표했던 8.8에서 9.0으로 수정했습니다. 1900년 이후 지구상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17일 현재 사망 실종자는 총 12,920명을 집계됐습니다. 또 도호쿠 지역 8개 현에 2,100곳 이상에서 피난소 생활을 하고 있는 피난민은 약 41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과 원자력 재앙의 여파가 일본 정부에 직격탄을 날릴 전망입니다. 지난주 지진 피해로 350억 달러로 추정되는 보험금 청구 외에도 쓰나미와 원자력 재앙의 피해가 집계되면 천문학적 금액의 금융 손실이 일본 정부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보험사들, 글로벌 보험회사와 재보험사들, 헤지펀드 등도 역시 1,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피해의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일본 원자력 보험단을 통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22억 달러의 법적 책임을 갖게 되는 보험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진 피해나 사업 차질에 따른 피해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이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지진 이재민 돕기를 위한 한인사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금 행사를 악용한 사기 행각이 고개를 들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지난 11일 일본 대지진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적집자사 등 구호기관이나 자선단체를 사칭해 성금 모금을 하는 사기단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15일 사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마켓이나 거리에서 모금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도 무작정 신뢰하지 말고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단체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 전화통신업체들이 대지진 피해를 겪고 있는 일본에 거는 유무선 국제전화와 문자 메시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버라이전은 이달 14일부터 4월 10일까지 유선은 물론 무선을 통한 일본 국제전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기간 셀폰을 통한 멀티미디어 문자 메시지도 무료입니다. 컴캐스트도 4월 10일까지 일본으로 연락을 취하는 유무선 통화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면제해주며 스프린트 역시 같은 기간 일본으로의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AT&T는 31일까지 무선 및 유선 통화자들이 일본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 비용을 면제해줍니다. 마이클 쉬퍼 미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15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퍼 부차관보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도전들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를 주제로 열린 하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장기적인 준비 태세를 확실히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킨다는 우리의 결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강력한 주한미군 28,500명의 전진 배치라면서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과 같은 우리의 정기적인 훈련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엄격한 아동보호 규정들을 소홀히 생각하다 아동 방치나 보호소홀 혐의로 자녀를 일시적으로 빼앗기는 한인 부모들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계절에 맞지 않거나 지저분한 복장 차림, 자녀의 피로와 영양 부족, 고성이 오가는 부부싸움, 엉덩이나 손등의 가벼운 손찌검 및 욕설, 위협적인 말투 등이 모두 아동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가정문제연구소 레지나 김 소장은 한인 부모들은 신체적 학대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아이가 부모로부터 위협스러운 말투나 행동을 배웠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녀 관리 소홀 문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 뉴욕시 아동보호국 통계를 보면 지난 2개월간 접수된 45,091건의 아동보호 관련 신고 가운데 약 58%가 자녀 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휘발유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갤런당 $5 시대의 도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레귤러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갤런당 3.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에 비해 4.7센트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8센트가 오른 가격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의 정유시설 가동 중단이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3위의 석유 수입국인 일본은 이번 지진으로 상당수의 정유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서부 지역 등으로부터 휘발유, 디젤유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의 수입 증가로 미국 내 공급량이 줄면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라 메카시 뉴욕시 교통국 퀸스 지부장은 지난 겨울 잦은 폭설에 따른 플러싱 다운타운 지역의 파토를 5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토리 많거나 규모가 큰 곳은 아예 도로 표면 교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통국은 현재 수리가 시급한 노던 블러바드 웰레스 포인트 구간은 도로 표면 교체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표면 상황이 패인 곳이 많아 단순 보수 작업으로는 효과적인 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통국은 현재 30여 대의 파톨 보수 차량을 시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시간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뉴욕시에서 수리된 파톨은 25만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처럼 전문직은 아니지만 일정한 교육기관과 자격증이 필요한 이른바 중간 전문직이 가장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있어 한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기술연합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뉴욕주에서 창출된 일자리 중 46%는 헬스케어, 중장비 운전, 법원 및 법률기관 서비스 등의 중간 전문 직종이었고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NSC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1, 2년의 직업훈련을 거쳐 자격증을 받거나 전문 교육기관에서 준학사 이상을 받은 사람을 중간 전문 인력으로 정의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향후 7년간 이 부분에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지만 자격 요건이 되는 인력은 전체 수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세계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주민들도 일본 이재민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실시된 적십자사의 성금 모금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은 지진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길 기원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이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주민들도 함께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적십자사 주관으로 파사데나와 애너하임에서 열린 성금 모금 활동에선 어제 하루 동안 모두 25만 달러가 모아졌습니다. 또 오늘 새벽 5시부터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성금 모금 활동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일본 국민들을 위해 LA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모아둔 동전을 기부하는 아이들부터 일본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참여한 어른들까지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한 주민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Well, just to do a small part. I mean, help out. We saw everything that happened across the sea, and it's pretty unfortunate. So we figured we'd do something, at least help out in whatever way we could. I feel sorry for everybody, and hopefully everybody stays strong, and we're here to help, and we're here to support you guys, and I'm sorry for all the family that lost, and 도와주고 싶었어요. It's just an unfortunate situation that definitely would like to just pitch in any way I can. The reason we came to donate is we just saw the tragedy that happened in Japan, and we saw the horrific tsunami that kind of devastated a lot of the cities, and we felt like this is the littlest we could do to help these people that were in a time of need. 오늘 오전 일본 적십자사에 $10,000를 지원한 미국 적십자사 측은 앞으로 모아지는 성금은 이재민들을 위한 식량과 숙소 마련에 사용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The money initially is going to go primarily for food and sheltering. Right now that's the need. As the situation calms down and gets a little more settled, long-term housing and things like that will be where the money is. But for right now, it's really making sure that people are fed and that they have shelter. 또 16일 수요일엔 시청에서 그리고 오는 금요일엔 LA의 유명 쇼핑몰인 그로브에서도 일본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44도, 섭씨 영상 7도, 체감온도 42도, 섭씨 영상 6도입니다.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섭씨 영상 16도, 밤 최저 기온 47도, 섭씨 영상 5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뉴욕시 경찰이 맨하탄 차이나타운을 오가는 저가 버스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2일과 14일 이딴 사고로 모두 17명이 숨진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16일 오전 차이나타운 알렌 스트릿에 검색대를 설치하고 저가 버스 6대를 견인했습니다. 브레이크나 핸들 등에 결함이 있거나 운행 일지가 없는 차량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각종 안전규정을 위반한 버스에 총 40장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이민서비스국이 고등교육기관과 관련된 비영리단체의 취업비자 신청을 연간 쿼터와 관계없이 받을 전망입니다. USCIS는 16일 현재 고등교육 관련 비영리기관의 H-1B 쿼터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쿼터 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콘 에딘슨사가 오는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최고 8% 인상합니다. 여름 시즌을 기준으로 가정용은 월 300kW, 사용 시 84.25달러에서 87.65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월 사용량이 500kW인 가정은 130.84달러에서 136.69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생 비자나 전문 취업 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리서치 서비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현재 한국 국적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전체의 7.7%에 해당하는 1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도와 캐나다에 이은 수치입니다. 중국과 멕시코가 각각 12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일본은 11만 명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맨하탄 32가 한인 상점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주류면허 신청 시 건물 사용허가 제출 의무화 제도 적용 대상에서 기존 업소들은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으로서 향후 1, 2년 내에 CO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퀸스 베이타라스 아파트 화재 사건 한인 이재민들이 집단 소송 5개월 만에 건물주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베이타라스 아파트 한인 이재민 대책위원회는 16일 법무법인 파커 와이츠맨 알론소를 통해 집단 소송에 들어간 한인 이민들이 건물주와 배상 합의를 하고 올해 초부터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23가구 가운데 70% 정도가 적게는 $8,000에서 최대 $5만 달러까지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이 출생 후 생존할 것을 기대되는 평균 연령수가 78년을 넘어섰습니다. 미 질병관리예방센터는 16일 미국인 기대 수명을 2009년 태어난 사람 기준으로
78년 2개월로 추산한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기대 수명은 80.5세, 남성은 75.5세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지역 한인단체들은 16일 패세이크 카운티 패세이크 시청에서 열린 뉴저지주 선거구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한인 밀집 지역의 선거구를 재조정할 것을 강력 요청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와 뉴저지 한인회, 포트리 한인회, FGS 등은 무엇보다 주 선거구 38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포트리와 엣지워터를 37지구로 편입하는 대신 현재 37지구인 로첼팍과 메이우드, 해켄색을 38지구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FGS 한인동포회관에서 노인의 암과 예방이라는 주제로 닥터 선성호 선생님을 모시고 KCC 의료건강 세미나를 갖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암에 대해 알고 방지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민권센터와 아시안-아메리칸 변호사협회가 무료 1일 법률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그레이스 맥 뉴욕주 하원 의원과 피터 부시 의원도 후원하는 이날 클리닉에서는 민권센터와 뉴욕 아시안-아메리칸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탁구협회에서 직장이나 사회봉사단체, 교회, 동호회 등 각 단체들의 단체 회원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된 단체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탁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단체 교환 경기나 탁구협회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민족 통일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15기 해외 자문위원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해외 자문위원으로 동포사회 화합과 발전, 나아가 민족의 평화통일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3월 2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로이 메라이 클라리에서 주관하는 클라리넷 무료 공연이 오는 3월 18일 오후 8시 링컨센터에서 열립니다. 일본, 미국 등 각지 전문 연주자들이 모여 클라리넷 앙상블, 솔로 콰이어 등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KCS 공공보건센터에서 진행 중인 무료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됩니다. 뉴욕주에 거주 중이며 유방암 검진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40세 이상의 여성분이면 누구나 검진이 가능하며 1, 2주 전에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Unthinking입니다. Unthinking의 사전적 정의는 생각 없는 결정, 경솔하고 무모한 행동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Unthinking이란 우리가 최선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것과 진짜 최선인 것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극을 규명해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뜻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진정 바라는 성공과 결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봄맞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150여 종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집트 사태로 촉발된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의 위협이 커지면서 뉴욕 시내 자동차 가스비가 갤런당 4달러에 육박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석유 시체 업체들이 철수해버려 국제 원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높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일본 대지진으로 현재 세계는 지속적인 불경기 속에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가스비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다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유가가 정상화되면서 비록 경기가 나아지지 않아 주머니 사정이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은 오르지 않는 유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올해 초부터 중동 정세의 불안과 함께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해 서민들의 경제는 불투명한 경기 불안과 함께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에 따라 물류 비용과 함께 식료품 가격도 오르게 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의 요금 또한 덩달아 오르게 될 것입니다. 뉴욕 지역의 갤런당 소비자 가스값이 4달러에 육박하면서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차량을 몰고 외출하는 일을 아예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려 채소와 과일 및 곡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비마저 치솟게 되자 서민들의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부들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면서 직접 몸으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연초와 비교해 점점 더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한인 식당들도 치솟는 재료비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경제 불황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근검 절약을 생활해 나가는 길뿐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석유 파동을 겪어왔으며 그 험난한 한국의 IMF도 잘 이겨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울 때도 우리는 근검 절약 정신을 통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왔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극복해낼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근검 절약을 생활해 나간다면 제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말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인들 모두 근검 절약의 정신으로 힘든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열심히 노력해 보람찬 이민 생활의 꿈을 이루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건강 365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원장님께서 당뇨병에 의한 신경통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게 되면은 말초에 있는 신경들이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신경이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심하게 아프게 되고 감각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발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게 됩니다. 처음에 발끝부터 아프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발목, 무릎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치료법으로 소염제나 다른 진통제들은 잘 듣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테그레툴이나 리리카 같은 그런 약들도 부작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신경통에 의한 고통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